미국의 마지막 개척지 알래스카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찾아왔다. 작은 꽃들이 들판을 수놓고 곰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몸집을 키운다. 여름의 알래스카는 바다 포유류의 천국. 봄에 태어난 새끼들로 큰 바다 사자들은 대식구를 이루고 하와이에서 겨울을 난 폭등고래는 5,000km를 헤엄쳐 이곳을 찾았다. 원주민들이 위대한 땅이라 불렀던 알래스카. 그 푸르른 대자연으로 떠나본다. 알래스카의 중심 도시 앵커리지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알래스카의 6월은 무척이나 화창했다. 앵커리지는 소련 붕괴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항공의 교차로였다. 이정표를 보고 있는데 빨간색 버스가 한 대 다가왔다. 옛날 전차 모양을 한 앵커리지 시내 투어 버스다. 이 버스를 타고 앵커리지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And when I was growing up, the 3rd Avenue parking lot right over here was all homes. Now, during this 1964 earthquake, right here at 6th and 앵커리지는 1964년 대지진으로 건물들이 많이 파괴돼 옛날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도심에도 숲이 울창하다. 마치 전원주택 단지 같아 다른 지역에서 온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한다고 한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동차만큼이나 수상 비행기가 많다는 것. 땅이 워낙 넓은 알래스카에서는 수상 비행기가 필수적이다. 시내에 다시 돌아오니 장터가 열려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주말 시장인데 5월부터 9월까지만 장이 선다고 한다. 알래스카의 특산품을 많이 구경할 수 있다. 돌을 쪼개 만든 날카로운 칼은 원주민 전통 칼로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공예품이다. 원주민들의 옷을 입고 썰매 끄는 개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곳도 있다. 눈이 무척이나 즐거운 시장이다. 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역시 다양한 길거리 음식. 이곳엔 알래스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엘크나 들소 고기로 만든 햄버거다. 엘크 햄버거를 맛봤다. 맛은 소고기와 비슷한데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다. 이제 알래스카의 대자연과 야생을 체험해볼 시간. 앵커리지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벨디즈로 향했다. 해안 도로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 차를 멈췄다. 하얀색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다. 자세히 보니 산양이다. 산양은 가파른 바위산을 자유자재로 다닌다.
봄에 태어난 새끼 산양은 이제 조금씩 뿔이 나기 시작했다. 벨디즈로 가기 위해서는 톰프슨 패스라는 높은 언덕을 지나야 한다. 만년설 덮인 웅장한 산들을 볼 수 있어 많은 여행객이 멈춰 서는 곳이다. (6월이) 되면 들꽃들이 피어나 산과 들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톰프슨 패스 언덕 정상에 자리한 워딩턴 빙하. 알래스카에서 처음 만나는 빙하다. 빙하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 봤다. 30분 정도 올라가자 눈밭이 나오기 시작한다. 얼핏 보면 그냥 산 정상에 눈이 쌓인 것 같다. 하지만 푸른 빛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이것이 빙하임을 말해준다. 빙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엄청났다. 멀리 산 꼭대기에서부터 펼쳐져 있는데 그 넓이가 여의도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 빙하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 폭포를 이루고 있다. 이 물들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빙하 녹은 물에 손을 담가 봤는데 단 몇 초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갑다. 워딩턴 빙하에서 30분 정도 더 가 도착한 벨디즈. 벨디즈는 알래스카의 석유가 유조선에 실려나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다. 다른 한편 아름다운 풍광으로 알래스카의 알프스로도 불린다. 하지만 옥빛의 바다와 하얀 배들이 설산과 어우러진 모습은 알프스에서도 보기 힘들 것 같다. 시내를 구경하다 보니 캠핑장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저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있다. Hi. Where did you guys come here to film today or take a picture of? Come from to see the eagles. Okay. Yeah. Where are you guys from? Switzerland. Switzerland? Yeah. Okay. 여기서 독수리를 볼 수 있다니. About mid-June, they just quit coming. They go do what's natural, and the fish are coming in to the sound now and coming in the streams, and they want that fresh sushi. They don't want this old frozen herring no more. 잠시 후 진짜로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수리다. 청어를 던져주면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낚아챈다.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캠핑장 주인 리치 씨는 독수리 보호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독수리는 발가락 8개를 모두 사용해
마치 포수가 야구공을 잡듯 정확하게 물고기를 움켜쥔다. 간혹 물고기를 놓치면 땅에 떨어진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도 벌어진다. 어떤 녀석들은 아예 땅에서 먹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알래스카에서는 사람들이 자연과 이렇게 친숙하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같다. 알래스카 어딜 가든 동물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잔디밭에선 산토끼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좀처럼 도망을 가지 않는다. (6월은) 백야의 절정기. 밤 9시가 넘었는데 주변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 간이 상점에 손님들이 많다. 무엇을 파나 했더니 아이스크림이다. So as for eating ice cream in the summer over here in Alaska, like how is it? Like It's fun. Today it was hot, I find. yeah, because the weather was hot. Yes. Yeah, So ice cream is something good. yeah. 아이스크림 가게는 여름에만 문을 여는데 밤 10시까지 한다. 이때는 워낙 바빠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다. Have a nice day. We don't really work too much in the winter because we have school. Okay. So we just focus on school really. Thank you. 백야의 깊은 밤 알래스카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느낌이 특별했다. 다음 날 아침 알래스카에서 꼭 보고 싶었던 컬럼비아 대빙하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6시간 동안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멀미약을 먹는 게 좋다. 배가 바다로 나가자 육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항구를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동물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수달의 사촌인 해달이다. 해달은 머리와 얼굴에 털이 하얘 바다의 노인이라고도 불린다. 물 위에 떠서 털을 손질하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 바위섬을 지나자 이번에는 바닷가를 거니는 사슴 가족도 만났다. 배는 섬들로 둘러싸인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 도착했다. 배가 지나가자 물범들이 재빨리 바다에 뛰어든다.
그중 한 녀석은 배 주위를 돌면서 호기심 어린 눈길로 사람들을 구경한다. 섬 옆을 지나는 순간 들리는 요란한 짐승 울음소리. 큰 바다 사자들이다. 봄이 되면 새끼들이 태어나 식구가 늘어난다.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왜 바다 사자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알 것 같다. 이 녀석은 소음을 피해 혼자 낮잠을 즐긴다. 배 가까이 다가와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갑자기 한 지점에 모이기 시작하는 배들.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무엇이 나타난 걸까? 이때 사람들이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 하얀 물기둥이 보인다. 혹등고래다. 하와이나 멕시코에서 겨울을 난 혹등고래는 봄이 되면 5,000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 알래스카로 온다. 이곳에선 누구도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혹등고래는 유유히 꼬리를 드러내며 잠수를 한다. 잠시 후 드디어 콜롬비아 대빙하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한다. 빙하 근처로 갈수록 오싹하게 추워진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푸른색 유빙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선원들은 빙하 조각을 건져 승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한다. It's gonna drip on you. They kind of move down the hill, and that's probably one of the harder things to keep in mind. The glacier, too much ice. The glacier is constantly calving ice. This one puts out, upwards of 10 million tons of ice a day. Okay. 하루에 1,000만 톤이라니. 작은 산만한 유빙들을 보니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빙이 이렇게 많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정말 아쉽게도 빙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다음 날 헬리콥터를 타고 콜롬비아 대빙하에 가기로 했다. 다행히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어제는 바닷길만 이용했지만 오늘은 산을 넘어 콜롬비아 대빙하로 날아간다. 산 정상을 넘으니 하얀 설원이 나타난다. 얼핏 보면 눈밭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푸른색이 선명한 빙하다.
조금 더 가니 어마어마하게 넓은 빙하가 보인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컬럼비아 대빙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빙하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면적이 서울시의 1.8배라니 전체 규모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천길 낭떠러지 크레바스가 가득한 컬럼비아 대빙하는 사람의 접근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빙하에서 2km 떨어진 바닷가에 착륙했다. 빙하는 그냥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다. And Columbia Glacier is the second most actively progressing glacier in Alaska. It's moving downhill at about, they clocked it up to 98 feet per day. 그런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이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까? 다시 앵커리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들른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센터. 이곳에서는 어미를 잃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자연으로 되돌려 보낸다. 들소나 사슴, 늑대 같은 맹수들도 있다. 하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동물은 뭐니 해도 곰. 불곰은 육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초여름에는 싱싱한 풀을 즐긴다. 갈색 불곰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황소로 착각할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녀석은 새끼 흑곰이다. 어미를 잃고 시내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다 구출돼 이곳에 왔다. 그런데 어렸을 때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곰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어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야 한단다. 이런 설명에 천진난만한 새끼곰이 무척이나 치근해 보였다. Where's the mama bear? I don't know. Where's the other cubs? I don't know. Yeah. 야생 곰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조금 멀리 떠났다.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20분. 아래 보이는 바닷가가 야생 곰들의 서식지라고 한다. 조종사가 곰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너무 멀어 잘 보이지는 않았다. 들판 곳곳에 보이기는 하는데 누런색의 소 같기도 했다. 헬기에서 내려 가이드를 따라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 멀리 드디어 한낮의 여유를 즐기는 곰을 만났다.
there's probably 15 to 20 residential bears, and then we have some other, especially when the salmon start running, we'll have a few more bears that come along. We've seen like over 30 in a day. 좀 더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곰들이 풀을 뜯고 있다. 하루 13kg 정도의 풀을 먹는다고 한다. 곰과의 거리는 50m. 그런데 한 녀석이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 이 지역의 곰들은 여행객들에게 익숙해져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단다. 그런데 어느덧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슬쩍 겁이 난다. She's probably gonna want to follow this, so let's back up. Let's back up about 10 feet. 가이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Yeah, let's just head this way just a little bit. Just watch behind you. A little bit more, guys. And how do you feel about it? Oh, great. It wasn't scary at all. They seemed very calm. Oh, really excited. Yeah, very excited. I've lived here for 23 years. I've never been this close. This is a big adventure for us. Weren't you scared of the bear? No. No, Fred would protect me. Oh. Really? Yeah. Until she pisses me off. Bear, eat careful. Whoa! 저 멀리 곰 2마리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알고 보니 새끼 형제 곰 2마리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They come out to the beach to dig clams. Right now is their primary meat source. They'll dig down, they can smell the clams, and they'll dig down and then break the clam open and eat it. 한 달에 5일 정도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만 곰들은 갯벌로 온다고 한다. Yeah. 곰이 먹는 건 큼지막한 조개다. 능숙하게 갯벌 파는 모습이 꼭 사람처럼 보인다. I mean, it was just amazing to watch her dig down so fast and pull it out and eat it with her mouth. Very exciting. 조개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아는 걸까? They can smell the clams and they'll start digging down and to get them. Their sense of smell is about 7 times more keen than a dog's. So their sense of smell, like they trust that over everything. 냄새를 맡는 것뿐 아니라 갯벌을 빨리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If you guys would just come in, just kind of be like really close. When the bears dig down, the clams try and get away, so you actually have to dig pretty quickly to get the clams. And so that the clams will actually go down as the bears are digging. 곰이 파는 구덩이의 깊이는 보통 50에서 60cm. 무려 15cm까지 자라는 발톱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이 갯벌에서 곰 옆에는 꼭 갈매기들이 있다. 바로 조개 찌꺼기 때문인데 곰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갈매기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곰과 갈매기가 함께하는 알래스카의 갯벌 풍경은
넉넉하고 한가롭다. 다시 길을 떠나 이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알래스카 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 수어드로 향했다. 수어드로 가는 길에 마타누스카 빙하에 들렀다. 마타누스카 빙하는 직접 걸으며 탐험을 할 수 있다. 빙하 탐험을 하기 위해서는 헬멧과 아이젠을 착용해야 한다. 알래스카에서 처음으로 빙하 위를 걷는 순간 빙하 탐험 가이드는 거침없이 걸어간다.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골이 패여있는 빙하를 처음 경험하니 그 위를 걷는 게 쉽지 않았다. 멀리서 볼 때는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계곡을 따라 펼쳐진 빙하의 길이가 무려 43km에 달한다니 하루 종일 걸어도 끝까지 갈 수 없을 거리다. 여름이 되면 빙하 녹은 물이 크레바스 사이로 냇물처럼 흘러간다. 그런데 이 빙하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눈이 적게 오기 때문이다. So because the world is getting warmer, it's not snowing as much, and that's why they're not pushing forward. But also you can see it all melting out here. So when it gets hot, the glacier melts. We lose about an inch every day from the top of the glacier, and over a year we'll lose 30 feet.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빙하를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6월이 되면 알래스카에서는 본격적으로 낚시철이 시작된다. 강에는 송어나 연어를 낚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연어 낚시를 하러 온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다. 시애틀에서 직장을 다니는 브렌트 씨는 11살 난 아들과 둘이서 자주 여행을 다닌다. 알래스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And then if you get nothing, which is even more, it's very, very difficult to get nothing. Yeah, I wanted to come up fishing with my son. He's 11. We enjoy fishing in other parts of the United States, and we needed to come here to Alaska to fish. Yeah, we get to fish with bears, and we get to fish in Alaska. It just seems unreal. 실제 미끼를 쓰지 않고 연어를 유인해 바늘에 걸리게 하는데 비가 와 물이 탁해 그런지 좀처럼 연어가 잡히지 않는다. 바로 옆 독수리는 보란 듯 연어를 잡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결국 연어를 잡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아이가 5살 때부터 함께 여행을 다녔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한다. A lot of people don't really understand how big and beautiful the world is. They are confined to their city
to a city or something, and it's very amazing to come out and see the landscape. 아버지와 같이 자연을 체험하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의 소중함을 아이는 훗날 마음 깊이 느낄 것이다. 수워드는 예부터 알래스카의 중심 항구였고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어업기지다. 항구를 지나는데 낚시꾼들이 커다란 물고기를 저울에 재고 있다. 광어 같은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무게가 무려 27kg. 광어 중에서도 대형인 태평양 넙치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크고 비싼 물고기다. Stand back to me. There you go. Get some B-roll right here. Look at that. That's a halibut chomper. Raw, raw, raw. Lift him up. Lift him up. 양손에 한 마리씩 들기도 힘들 정도다. Come on, man. Lift. 기념 촬영을 끝낸 넙치는 곧장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 정도 크기면 50인분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다. 생선 부위 중 가장 맛있는 볼살이 어른 손바닥만 하다. (6월에는) 가장 큰 넙치를 잡은 사람에게 500만 원의 상금을 주는 넙치잡이 대회가 열린다. (2016년) 우승자가 잡은 넙치는 무려 88kg. 항구 근처의 식당을 찾아 넙치 요리를 맛보기로 했다. 태평양 넙치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비싼 고급 어종. 두툼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넙치 스테이크 맛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워드의 헬기장으로 향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헬기는 수워드 앞 레저렉션만을 지나 건너편 산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반쯤 구름에 가려진 고드윈 빙하가 나타났다. 빙하 안쪽으로 들어서자 저 멀리 눈밭 위에 텐트 같은 인공 구조물이 보인다. It was very nice. You guys are going to enjoy it. How you guys like the sea? Very nice. Very nice. 뭐가 그렇게 즐겁다는 것일까? 빙하 위에서 나를 기다린 건 알래스카 개썰매였다. She'll catch them. Alaskan Husky, they're not purebred. They're mixed between, all the dogs like Malamute, Siberian, Labrador, German Shepherd, anything that will make them run longer, run faster, and have good fur for the cold weather. Good job, girl. 무리 중 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Everybody knows he's the boss in the dog lot. So his role in that is to make sure that we go right or we go left and we go straight on the trail that I want to go to. 직접 개썰매를 타보기로 했다. 썰매에 오르자 달려나가고 싶은 개들이 짖기 시작한다.
묶인 줄을 푸는 순간 튕겨져 나가는 속도 때문에 몸이 뒤로 확 젖혀졌다. 평균 시속 15km 정도로 달린다. 해썰매는 원래 이누이트들의 교통수단이었지만 1897년부터 알래스카 곳곳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최적의 물자 수송 수단이 됐다. 지금은 매년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1609km를 달리는 해썰매 대회가 열리고 있다. That was a great thrill. And this was, in the beginning, was just like being on a roller coaster, you know, going up and down. There are these bumps in the snow, and that was thrilling. Small and skinny dogs that was the fastest. Yeah, that's a surprise. That was a surprise. 알래스카에서 썰매 개들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강인함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돌아가는 길, 구름이 완전히 거친 빙하 위를 낮게 나는 헬기가 새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푸른빛의 크레바스가 신비하게 느껴진다. 대자연의 절경이 마음속에 여운을 남긴다. 다음 날 키나이반도의 피오르 해안을 보기 위해 배를 탔다. 피오르 해안은 빙하가 땅을 깎아 U자형으로 된 해안 지형을 말한다. 빙하가 땅의 모양까지 바꿔놓다니 대단한 힘이다. 사람들이 갑자기 갑판에 모이기 시작했다. 뾰족한 지느러미가 보였다. 바다의 최강자 범고래다. 범고래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 항상 무리지어 사냥을 한다. 바로 눈앞에서 범고래 무리를 본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잠시 후 배는 홀게이트 빙하에 도착했다.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갑자기 엄청난 굉음을 내며 빙하가 무너졌다. 웅장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움을 안기는 이 광경을
그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앵커리지로 돌아갈 시간. 기차 2층은 3면이 통유리로 돼 있다. 천천히 달리는 기차의 2층 발코니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갈 수 있다. 기차는 원시 타이가 숲과 호숫가를 지난다. 자동차를 타고는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다.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세상에나 기차가 거꾸로 가기 시작한다. 왜일까? 나무 위에 뭔가가 있다. 새끼 흑곰이다. 기차에서 곰을 보다니 알래스카 여행의 마지막 선물 같다. 수어드를 출발한 지 약 4시간. 앵커리지에 도착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밖은 여전히 환하다. 백야처럼 알래스카에서의 기억은 오랫동안 저물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다.